여러분 혹시 일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출근이 두려워서 잠이 안 오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지독한 스트레스, 특정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절망감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당신의 성과는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도 실수는 전부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회의 시간에는 당신의 의견을 비웃고 동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윗사람 앞에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고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런 말만 돌아오고 결국 혼자서 끙끙 앓게 되는 그 고립감. 이게 바로 직장인의 65%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성격 나쁜 상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심리적 공격입니다. 바로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의 소행이죠. 더 끔찍한 사실은 이상하게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필 나일까요? 내가 일을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타인의 감정을 잘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겁니다. 당신의 그 빛나는 공감 능력과 성실함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직장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를 완벽하게 식별하고 그들의 심리적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멘탈을 철벽 방어하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레이록 기법, 문서화 전략, 감정 분리 기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역으로 조종하는 고급 심리 기술까지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장난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르시시스트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까다롭거나 완벽주의자인 상사와 나르시시스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5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어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공격해요. 둘째,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성과만 강조하며 팀의 성공도 전부 자기 덕분이라고 말하죠. 셋째, 비판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작은 피드백에도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당신을 적으로 규정해버려요. 넷째,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당신이 유용할 때는 과도하게 친절하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차갑게 버리죠. 다섯째, 가스라이팅의 달인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한 말인데 나중에는 안 그랬다고 하고 당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나르시시스트와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왜 하필 나였을까요? 사무실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유독 나만 타겟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당신이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무작위로 타겟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전략적으로 먹잇감을 고르죠. 첫 번째 타입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배려하는 사람,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계속 받아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니까요. 두 번째는 경계선이 약한 사람입니다.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거절하면 미안해하는 사람, 야근을 시키면 거절 못하고 부당한 일을 시켜도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능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을 더 타겟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성과를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동시에 당신이 너무 빛나면 자기가 위협받으니까 미리 꺾어 놓으려는 거죠. 이제 답답함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존 기술, 바로 그레이록 기법입니다. 그레이록 회색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산길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멩이를 보고 감정을 느끼거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슬퍼하든 변명을 하든 그 모든 반응이 그들에게는 재미있는 게임이자 에너지원이에요. 그레이록 기법은 이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대화를 최소화하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3가지 반응만 하세요. 감정을 싣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고 온갖 말을 해도 로봇처럼 담담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주말에 뭐 했는지, 가족 이야기, 취미생활, 이 모든 게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상사가 이게 보고서야, 이걸 보고서라고 만든 거야 라며 비꼬듯 말할 때 평소라면 당황해서 설명하려 들거나 표정이 굳어지거나 억울함이 얼굴에 다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레이록 모드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수정할 부분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감정, 서운함, 억울함을 싹 뺀 기능적인 대답만 남기는 거예요. 회색돌은 재미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재미없는 타겟에게는 금방 흥미를 잃어요.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보존 전략이자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무기예요. 두 번째 기술은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스라이팅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한 말인데 나중에 안 그랬다고 하고 당신이 잘못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메일로 모든 지시사항을 확인받으세요. 구두로 지시를 받았다면 바로 이메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서 보냅니다 라고 보내세요. 회의 내용은 반드시 기록하고 가능하면 참석자들에게 공유하세요. 당신에게 한 부당한 말이나 행동은 날짜, 시간, 장소, 증인까지 기록해두세요. 이건 나중에 인사팀이나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할 때 결정적인 무기가 돼요. 나르시시스트는 증거 앞에서는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 대놓고 너 같은 애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는 그레이록 모드로 상황을 넘기되 자리로 돌아간 뒤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회의에서 제 역할에 대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방향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제 역할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아주 공손하지만 동시에 기록을 남기는 강력한 행동이에요. 세 번째 기술은 감정 분리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해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서 당신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방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죠.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감정 분리는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상사가 당신 보고서는 형편없다고 말할 때 옛날에 당신은 내가 정말 못하나 내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고 지금 나르시시스트 특유의 패턴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저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야.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사가 당신을 공격할 때 머릿속으로 유리벽을 상상하세요. 그들의 말이 유리벽에 부딪혀서 튕겨나간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또는 그들을 관찰 대상으로 보세요. 아, 지금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패턴 3번이 나오네. 이번엔 가스라이팅 기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관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술은 경계선 설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밤 11시에 카톡 보내도 답장하고 주말에 전화해도 받고 자기 개인 심부름도 시키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 이용당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에 응답하지 마세요. 긴급한 일이라고요. 진짜 긴급한 일은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긴급함이에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그들을 역으로 조종하는 방법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사실 바닥이 뚫린 독과 같아서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부어주어야만 유지돼요. 이 점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승인이 있거나 협조를 구해야 할 때 그들의 비대해진 자아를 살짝 긁어주세요. 부장님의 안목이 탁월하시니 이 부분만 검토해 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라거나 역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띄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맹수를 다루기 위해 던져주는 고기 한 점과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선명해졌다면 이 채널이 앞으로 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크 심리와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파헤치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혹시 아직 다크심리연구소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두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불편한 현실을 차갑게 분석해서 내 편인 지식으로 바꿔드릴게요. 영상 흐름 끊기지 않게 그냥 손가락 한 번만 살짝 눌러놓고 이어가 볼까요? 이제 좀 더 고급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맹 구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해요. 다른 동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려요. 이걸 막으려면 직장 내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다른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세요.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동료들이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든 동료들은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아는데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섯 번째는 상위 관리자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 상사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참기만 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미움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보고하면 효과가 있어요.
핵심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저 상사가 저를 괴롭혀요 라고 하면 인사팀은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해요. 대신 이렇게 접근하세요.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하세요.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이건 회사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업무적 문제로 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7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일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요. 실제로 장기간 나르시시스트와 일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어요. 퇴근 후에는 완전히 분리하세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럼 그들이 당신의 프라이빗 시간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높여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좋아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감정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돼요. 8번째는 전문가 도움 받기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이건 약한 거나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상담사는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주고 구체적인 대처 전략을 알려줘요. 9번째는 퇴사 준비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어요.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환경을 떠나는 게 답이에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그만두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네트워킹을 시작하고 이직 시장을 리서치하세요. 10번째는 장기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관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이해해주면 그 사람도 변할 거야. 아니에요. 나르시시즘은 성격 장애예요. 이건 그 사람의 성격 구조 자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직장인이 나르시시스트 상사 밑에서 3년을 일했어요. 처음 1년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퇴근하면서 울었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레이로 기법을 익혔고 모든 걸 문서화했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2년째 되던 해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다른 팀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했어요. 이때 이 직장인이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인사팀에 제출했어요. 결과는요, 상사가 징계를 받았고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그 직장인은 지금 그 팀의 리더가 되어 건강한 팀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문제는 아닐까요? 나르시시스트와 오래 일하다 보면 자기 의심에 빠져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건가?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건 좋은 신호예요. 역설적이게도 자기 의심을 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에요.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자기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만약 유독 이 한 사람과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낸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직장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르시시스트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크심리연구소는 여러분이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전 심리 전략을 계속 제공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5가지 패턴, 그레이로 기법으로 감정적 반응 차단하기,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증거 남기기, 감정 분리로 그들의 공격 무력화하기, 명확한 경계선 설정하기, 직장 내 동맹 구축하기, 상위 관리자에게 전략적으로 보고하기, 자기 관리로 멘탈 지키기,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받기,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전략적 퇴사 준비하기. 이 10가지 전략이 당신의 무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뭐라고 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진짜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는 엄청난 강인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 강인함을 제대로 사용할 때예요. 방어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당신의 커리어와 인생은 소중해요. 나르시시스트 한 명 때문에
망가뜨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해요. 그들의 힘은 당신의 반응에서 나와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힘도 사라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오늘부터 당신의 힘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직장 생활이, 당신의 인생이 나아지는 그날까지 다크심리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